네, 강프로입니다. 자,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ABL 바이오 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급등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특히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관세. 그렇죠? 트럼프의 미친 또라이 같은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정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근데 ABL 바이오는 강했다. 물론 ABL 바이오만 강했습니다. 뭐 특정하게 뭐 대선 관련주들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왜 신고가를 간 다음에 이런 큰 계약건이 터지면서 그쵸? 강세를 보이는 것일까? 주가는 왜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에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ABL 바이오가 이번에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그 발표 시기 그리고 장기간의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기대감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이때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22년도 이때는 바이오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텐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마련했다. 그러면 신고가를 갔다는 건 충분하게 거래대금이 동반이 됐었다는 거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인정을 받아왔었다는 거죠.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시장에 대한 지금 판단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처럼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시작점이라는 게 왜 시작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알고 계시죠? 알테오젠. 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ABL 바이오는 지금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자, 기술 수출 이 규모를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머크와의 계약건에 의해서 24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ABL 바이오는 4조 1천억 원이죠. 4조 1천억 원의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간다. 왜? 이번 계약건으로 인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ABL 바이오의 금액은 그쵸? 26년까지 대략 연평균 해서 6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 그 계약 규모가 4조 1천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호재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왜 신고가를 먼저 만들고 주가가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만약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와 있고 그 실적 기대치만큼 실적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안 나옵니다. 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계약의 규모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빅파마에 대한 계약, 그리고 알테오젠이 먼저 10조 원을 넘는 새로운 제약 업종에 있는, 즉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근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도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지금 20조 원을 넘나드는 정도가 되니까 당장에 알테오젠만큼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GSK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그냥 딱 세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ABL 바이오는 뇌혈관 장벽,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라 그러죠. GSK와 최대 4조 1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에 따라서 ABL 바이오는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대금으로 1,480억 원, 단기 마일스톤입니다. 요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당연히 요건 R&D 비용으로 재투자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지금 전임상 중이거든요. 임상 1상부터 계속해서 호재가 붙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테오젠은 을처럼 계약이 됐지만, 그쵸? 표면상으로는 내부를 보면 갑이거든요. 머크가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은 아니지만 ABL 바이오도 알테오젠이 뚫어준 그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알테오젠만큼 상승이 가능하다. 왜? 이제 임상 1상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면 최대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맥스입니다. 그럼 알테오젠의 계약 최대 금액은 얼마예요? 4조 7천억. 근데 왜 알테오젠은
이렇게 빠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24년도에 보세요. 저가 보시면 7만 원대거든요. 고가 보시면 45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배입니까?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머크와의 계약이 첫 번째 있었던 그 구간을 보면 2020년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머크와의 계약이 있을 수 있어. 이때 머크라고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었지만 빅파마와의 계약이 있을 수 있어. ALT-B4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작용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딱 이때 23년 9월달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부터 주가의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그 트리거가 됐었던 건 여기에요. 24년 2월달 이때 뭐가 나왔어요? 머크와의 계약권. 근데 ABL 바이오도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랩바디 B 그쵸? 그리고 GSK와의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시작점에 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명확하게 제가 찍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냐?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왜 선반영하는 거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기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10만큼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는 3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10이 좋아지니까 이 3의 주가가 먼저 10, 11, 12 또는 7, 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뭐가 발생해요? 실적을 확인하죠. 실적보다 예상 실적보다 더 좋아? 그럼 더 올라가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을 찍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 연평균 1조 원 정도 알테오젠 기반으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 영업이익률을 성장주들의 평균 PER로 봤을 때 30배 정도 잡고 시가총액 30조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10배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근데 그게 뭐 상한가를 막 쭉 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등락하는 구간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필요하고 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뭐 지금 상당히 조금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불안한 움직임 보이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ABL 바이오의 모든 내용들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증시도 선반영이 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나스닥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왜 폭락했나요? 관세 때문에. 그쵸? 관세 누가 해요? 트럼프가. 저 이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관세를 하면 당연히 관세를 세게 매기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그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이 내용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는 신뢰를 잃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죠? 물론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제일 잘하는 건 금융입니다. 근데 이 금융에서의 신뢰도를 잃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100년 무이자 국채 또는 토빈세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토빈세는 뭐예요? 외국인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을 보유하는 거죠.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만. 이게 뭐 토빈세.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이 성장한 경우도 당연히 있죠. 여기에 대한 비중도 있는데 지금 미국 자체가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크게 당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은 단기간에 26% 빠지면서 경기 침체를 반영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중요해요.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근데 반영했다. 무슨 얘기예요? 경기 침체,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걸 주가는 먼저 그냥 한 달 반 만에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 나스닥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데죠. 근데 이런 나스닥 주가가 하루에 막 6%씩,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그것도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누가 만들었어요? 이때 대략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1경 4천조 날아간 시가총액이 트럼프의 관세 추진의 이유로 이 내용을 뭐라 그랬죠? 트럼프는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원래 좀 친미인데 전 미국이 좋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저 할아버지 왜 이러나 생각이 있겠지. 근데 이번 주에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미국의 30년물 국채입니다. 국채. 미국 국채 30년물.
이 밑에 금리 보이시죠? 4.8770. 지금 우리 신용도 좋으신 분들 뭐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가면 뭐 신용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5에서 7% 정도에 받을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담보로 하는 채권이 4.8%예요. 물론 장기 국채이긴 합니다. 30년 만기짜리. 그리고 이건 할인채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걸 보자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 비슷합니다. 4.5.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어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30년물 국채를 다시 보면 최고치가 어떻게 되죠? 4.974. 미국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자, 10년물 국채 볼게요. 4.5%죠. 10년물 국채가 올라가잖아요.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기준금리 올라가죠. 기준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뭐 주담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리 자체가 전부 다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요. 미국의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자동차 할부 금리 당연히 올라가죠. 미국은 자동차 없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출 부담금, 즉 이자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죠? 서민의 대통령, 블루칼라 일자리.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세 받기 싫으면 미국에다 와서 공장 지어. 그럼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장을 한두 달이면 짓나요? 진짜 빨라야,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3, 4년 걸릴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임기가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 4년 뒤에 일자리 10,000개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요 내용으로 인해서 너네 대출 부담금 올라가고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이런 거 다 겪어. 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이번 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90일 유예한다.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ABL 바이오를 거래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ABL 바이오만 거래를 하신 분들은 약간 좀 시장이 이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회복세를 만들어 갈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ABL 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안정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고 다음 주에는 시장도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ABL 바이오의 어떤 부분을 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제가 첫째 ABL 바이오의 실시간 타점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내용 보시면 4월 8일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 시장가 매도 50%만 보여. 그쵸? 50% 남기고 일단은 매도가 됐고, 저는 ABL 바이오를 언제 매수했는지도 제가 이따 계좌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다 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주말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코스닥 강세, 주도주 강세, 바이오 등 코스피 약세 이후 미증시가 안정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빠르게 안정화 구간을 다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때는 연준에서 코멘트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바이오에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미증시 폭락이 계속되려면 트럼프가 금리를 무시하고 계속 질러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그런지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트럼프의 또라이 짓이 끝나진 않겠지만 무슨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까, 이 문제가 남았지 폭락이 계속 나오는 건 끝이 났다. 답은 국채금리 때문이고요. 이 부분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까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은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DI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매매 안 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수익 구간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죠.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발생하죠.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그쵸? 최근에도 매매했죠. 내용 보시면 어때요?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신고가 구간마다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4월 8일 날 23% 수익으로 일단 50% 물량 매도를 해놨고요. 남아있는 물량은 50% 수익 구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년에 그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매매한 결과 15% 정도 수익 구간. 근데 모두 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10% 이상씩 20% 30% 이렇게 수익 구간,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57%씩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 내기 위해서 내가 뭘 보고 뭘 판단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ABL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ABL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도 ABL 바이오는 이제 상승 구간, 그쵸? 폭발하는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볼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격이 발생한 만큼 조정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소통방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 그쵸?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또는 이제 6월 달에 대선이에요. 대선주들 중에서 4월 달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아까 전 선반영이라 그랬죠. 대선이 된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요? 아니에요. 대선 직전까지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